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1차 시험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 20 무효와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 무효와 취소 테마는 앞에서 산발적으로 다뤘던 법률 효과들을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흩어져 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다시 앞에 부분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민법의 목적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즉 이걸 법률 효과라고 했습니다. 어떤 법률 행위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면 이것을 우리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즉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는 것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반대로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무효라고 하겠죠. 즉 법률 효과는 크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간단한데 우리 민법에는 그 중간 단계, 일단 유효는 유효인데 유동적인 상태, 유동적 유효라고 하죠. 또 지금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인 상태, 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부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효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동적인 상태를 공부를 하는데 유동적인 상태는 어디론가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민법은 유동적인 상태를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극혐합니다. 유동적인 거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돼요. 이 유동적인 것을 확정시키는 거, 이 부분이 공부의 맥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적 유효다 그러면 이게 확정적 유효로 가는 길목,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로 가는 길목, 이 길목에 어떤 게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럼 공부의 순서는 일단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부터 하고 그 다음에 유동적 법률 효과 순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235쪽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36쪽 확정적 법률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자, 확정적 법률 효과 중에 첫째, 확정적 유효. 이거는 별로 할 게 없죠. 법률 요건이 하자 없이 또는 하자가 치유되어 목적에 따라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걸 확정적 유효라고 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처음에 의혹한 대로 발생하는 것을 확정적 유효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이 확정적 유효,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을 법률 효과가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되돌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효라는 것은 사후 정산을 거쳐서 무효와 같은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행되었거나 이익을 받았다면 근거가 사라져서 이거는 부당이득이 되겠죠. 이걸 반환하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게 있으면 거기서 이행 청구권이 소멸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는 법률 효과가 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법률 효과가 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효가 됐을 때 법률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부당이득 반환. 자, 근거 조문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여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예,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부분이 핵심이고 그때는 반환을 해야 된다, 상대에게. 그래서 법률 효과가 무효가 되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41조의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배우셨는데 불법 원인급여 103조 반사의 질서 행위에서는 비록 법률 효과가 무효가 되더라도 반환 청구권이 없댔죠. 이 이익 반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41조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모든 법률 효과를 중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니까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에 들어서 반환해야 된다. 즉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효가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 즉 반사의 질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37쪽 넘어가겠습니다. 반환 방법은 받은 것을 돌려주는, 즉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돈으로 반환합니다. 자, 반환 범위 선의와 악의로 나눠서, 선의는 뭐냐면 무효의 원인을 모른 걸 말합니다. 무효의 원인을 모른 거. 악의는 무효의 원인을 아는 걸 말합니다. 모른 상태에서 반환할 때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무효 원인을 안 사람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요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악의의 경우, 악의라도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한 능력자의 반환 의무죠. 첫 번째 테마에서 배우셨습니다. 그 사례에서 미성년자 사례를 예로 들었었죠. 제한 능력자 측이 취소권 행사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취지였죠. 즉 1항, 선의로만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무효가 돼서 반환하는 경우 선의인 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악의인 자는 이익, 이자, 손해까지 반환하는데 제한 능력자는 항상 선악불문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거는 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이 두 개 구별을 해놨는데요. 의사무능력, 반사의 질서, 폭리행위, 이 경우에는 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는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일 때, 이때는 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 3자가 보호되죠. 앞에서 다 했던 부분을 여기서 정리하는 거니까 앞부분에 다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일부 무효라는 건 없어요. 일부 무효가 됐다는 건 그 전체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걸 먼저 알아두세요. 자,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입니다. 당연히 그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하려고 했지 그 중에 일부가 무효인데도 이걸 하겠다 이렇게 했을 리가 없죠. 그렇게 의사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된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예외. 항상 예외가 머릿속에 남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바꾸셔야 돼요. 원칙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원칙을 알아두세요. 다만 이런 예외도 있다. 이렇게 비중을 원칙에 두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에 두세요.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 법률의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요. 그러면 예외가 꽂혀 있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모르면 그냥 섞여 버립니다. 항상 원칙을 쥐고 있으면 예외를 알기도 좋아요. 예외는 완전한 예외 없는 건 잘 없잖아요. 원칙을 딱 쥐고 있으면 예외 부분을 있는 거 없는 걸 구분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칙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아주 근본이 없어져 버려요. 자,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원칙을 알고 계세요. 예외는 점만 찍어서 터치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전환은 뭐냐면 일단 무효가 되면 그 법률 효과는 나지 않는데 이 무효인 법률 행위 안에 요만큼의 어떤 알맹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효
법률행위는 효과가 나지 않는데 요건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게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즉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바꿔서 법률 효과를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법률 요건이 구비돼야 돼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혹, 이게 아니면 이거라도 했을 거다라고 인정돼야 돼요.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요 안에 들어있는 예로서. 얘는 안 되지만 얘는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완벽히 구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가 요거라도 했지 않겠느냐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이 두 개를 갖추지 못하면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어요. 자, 친자로 출생신고. 근데 친자가 아니야. 남의 자식이야. 그러면 출생신고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럼 무효입니다. 자, 무효 조합. 끝난 거예요. 다만 인지나 양자. 얘가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하고, 양자는 남의 자식이지만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 친자식으로 출생식을 할 정도면 양자로 삼는 거 정도는 당연히 들어있겠죠. 내 자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다만 양자의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갖춰졌을 때 그때는 양자로서 등록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환되는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 범위에 완전히 포함되어 안에 들어야 되지 이렇게 삐져나오면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 부분 삐져나오면 안 돼요. 따라서 무효인 요식행위, 그러니까 어떤 서류나 양식이 필요한 경우를 양식이 필요 없는 걸로 전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양식이 필요 없는 행위를 했는데 양식이 필요한, 그러니까 추가로 요건이 필요한 거는 전환이 안 된다. 당연하겠죠. 밑에 관련 판례는 상속 포기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은 내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한테 주겠다는 상속재산 협의는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속재산 협의로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무효행위 추인을 할 건데요. 이 지금 전환하고 추인하고 혼란을 겪는 분이 많으신데 이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큰 것이 안 됐을 때 포함된 작은 것이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는 걸 말하고, 무효행위 추인은 이미 무효로 된 걸 유효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239쪽. 자, 추인은 나중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를 할 수 있느냐 요 얘기인데, 자, 안 됩니다.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추인 안 돼요. 앞에 무효행위 전환은 돼요. 근데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원칙을 알아놔야 돼요. 원칙을 알아놓고 다 이제 예외,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결국은 추인이 안 된다는 얘기고, 알고 했을 때는 다른 법률행위를 그때부터 한 거로 본다는 거지,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추인은 안 되는 거예요. 추인은 무효를 유효로 만드는 거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안 되고 알고 추인하면 새로, 이건 무효인데 이제 새로 법률행위를 한 거다. 이게 유효가 되는 거 아니고 새로 법률행위를 한 거다 정도의 그냥 선언적 의미입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됩니다. 자, 이때도 반사의 질서 행위는 추인을 해도 무효다. 이 단서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이 103조 반사의 질서 행위는 아무것도 안 돼요. 반환 청구 것도 인정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요. 전환도 안 됩니다. 당연히. 자, 여기까지가 확정적 무효였습니다.
확정적 유효는 뭐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를 내는 거니까 공부할 게 없고, 확정적 무효일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유동적 법률 효과인데 먼저 유동적 유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유동적 유효라는 것은 지금은 유효지만 유동적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일단 240페이지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유효입니다. 현재가 유효라는 것도 중요해요. 유동적에 꽂히지 마시고 현재 유효이다에 꽂히셔야 돼요. 현재는 유효, 다만 유동적이다.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로 변하면 법률 효과가 안정화됩니다. 자, 종류를 보면 일단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기한부 법률행위. 이게 뭐냐면 해제 조건부는 이 법률행위가 일단은 효과가 있는데 여기 해제 조건이 달성되면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유효죠. 유효인데 나중에 조건이 붙어버리면, 성취돼 버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효. 예, 그렇지만 유동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한도 마찬가지인데 기한 중에 이제 시기, 종기가 있는데 이제 종기입니다. 종기는 뭐냐면 마찬가지 법률 효과가 있다가 요 기한이 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조건 기한이 왜 다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조건은 요 지금 기점 있죠. 이 기점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건이라고 하고, 근데 내일은 오죠. 분명히. 그걸 기한이라고 합니다. 조건과 기한은 확실히 오느냐 안 오느냐 차이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해제 조건부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이때부터 무효. 종기부 법률행위. 요 기간까지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무효. 그래서 지금은 유효지만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유동적 유효다. 그 다음에 취소. 우리가 취소하는 그 취소가 바로 유동적 유효의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 이제 별도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예, 유동적 유효. 취소의 대표적인 겁니다. 유동적 유효의 대표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이 취소라는 것은, 자, 법률 효과가 이렇게 같다고 했을 때 법률 규정이 너 무효 이렇게 선언하면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무효가 되고, 법률 규정이 무효라고 안 하고 사람을 하나 거쳐요. 그 사람한테 취소권을 줍니다. 형성권이죠. 취소권을 줘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그 선택권이 취소권이에요. 사람한테 주는 거. 그래서 법률 규정이 이제 주겠죠. 규정이 직접 무효를 선언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무효를 선택할 수 있는 취소권을 주느냐, 요 차이인데, 요 취소권을 보면 일단은 유효한데 무효로 돌릴지에 대한 선택권이니까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유효. 그렇지만 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바뀌는 유동적 상태인 겁니다.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 상태. 자, 취소권자 이미 배우셨죠? 제한 능력자들. 이 경우는 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이남 이녀 중 취소, 차고, 사기 강박. 이때는 선의 3자 보호 규정 있죠. 요 세 개, 요게 취소 대상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이 사람들은 취소권이란 선택권을 갖습니다. 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A하고 B하고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해서 집을 넘겨줬습니다. 돈을 받고요. 근데 B가 이 집을 C에게 팔았어요. 또 D에게 팔고요. 그래서 집은 D한테 와 있어요.
자, A가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실수를 잘하는 게 지금 D가 집을 갖고 있으니까 A가 D한테 가서 나 취소할래 이렇게 해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취소는 어디? 법률행위 상대방 B한테 해야 돼요. 실수하기 좋아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 효과는 D한테 있는 요 집이 A한테 오는 거죠. 예, 취소권 행사는 여기, 법률 효과는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취소의 상대방, 법률행위 상대방입니다. 자, 취소가 유동적 유효니까 먼저 확정적 무효로 가는 거. 예, 언제 확정적 무효로 가겠습니까? 예, 취소권 행사를 하면 확정적 무효로 갑니다. 취소권의 본질이 그거죠. 확정적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권리가 선택권이 취소권이죠. 예, 그래서 취소권 행사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 효과는 아까 보셨죠? 확정적 무효에서 부당이득이 돼서 반환하는 거. 반환 범위에서 무능력, 제한능력자인데 오타네요. 저도 아직 옛날식 그 용어가 계속 입에 맴돌아서 그렇습니다.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자, 이렇게 무효는 처음부터 법이 무효를 선언한 것과 취소권 행사로 무효되는 이 두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체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선언을 하지만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는 동적 개념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자, 확정적 무효로 가는 거 봤으니까 자,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로 안착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추인 제척기간. 이 제척기간은 취소권의 수명입니다. 취소권이 몇 년 동안 존속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사망한다. 그러면 취소권이 사라지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인은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는 추인이고 이 법정 추인은 법에 정해진 추인 사유입니다. 둘 다 뭐냐면 이 추인이라는 게 취소권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취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취소권이 없어지면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예, 취소권 없어지는 경우를 이제 보겠습니다. 비교, 추인은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추인하는 거. 법정 추인은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한 건 아닌데 어떤 행위를 하면 법이 날아와서 추인시켜버리는 거. 제척기간은 취소권의 수명, 존속기간입니다. 추인, 취소권 포기. 그래서 취소권 가진 사람이 추인을 할 수 있죠.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됩니다. 자발적이고 하자 없는 상태에서 해야 취소권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때는 취소의 원인을 벗은 다음에 해야 돼요.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돼야 되고 착오 일으킨 사람은 착오를 벗어야 되고 사기강박을 당한 자는 그 강박 상태를 벗을 때만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취소권자, 추인권자 동일하지만 취소권은 언제든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법률 효과를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추인권은 이 원인을 벗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잘 구별해 두세요. 취소권자는 취소권은 언제든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인권은 취소 원인을 벗어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 대리인은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겁니다. 자, 법정 추인은 내가 취소권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행위를 보고 법이 날아와서 이 법은 145조입니다. 이 경우에는 너 취소권 포기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럴 법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포기한 것 같은 행위를 보이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에는 쭉 나오지만 암기할 필요가 없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고 그냥 이행해요 스스로. 네, 이건 취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후를 보세요.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보까지 제공해줘요. 이건 취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얻은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해요. 매매로 집을 사왔는데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 취소하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예, 당연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행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양도하거나 이건 취소권 포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행하라고 요구를 해요. 이행해 취소하겠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까지 합니다. 이행하라는데 멈추지 않고 강제집행까지 해요. 그러면 취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경계는 뭐냐면 계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취소할 사람이 왜 계약을 뜯어 고칩니까? 자, 외울 필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행의 청구를 당한다. 이러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법정 추인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조심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취소권 포기로 볼 만한 사항을 여기 정리해 놓은 겁니다. 1호, 4호, 5호를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2호, 6호를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경계 하나만 조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추인도 추인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 행위가 취소 원인을 벗은 상태여야 됩니다. 취소권자의 행위일 때는. 취소권자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이행 청구한다 해서 너 취소권 포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취소 원인을 벗었을 때 이 행위가 있으면 법정 추인이 되는 겁니다.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건 뭐냐면 내가 취소권 행사할 건데 일단 지금 이행해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의를 보류한 거라는 겁니다. 이른 사항이 없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243쪽 가겠습니다. 예, 추인, 법정 추인은 취소권 포기에 대한 것이고 제척 기간은 수명입니다. 취소권은 3년, 10년의 수명이 있는데 이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취소권자가 15세에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취소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 취소권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하면 몇 살이에요? 18세죠. 왜냐면 18세도 아직 미성년자죠. 이 3년. 자, 아직 미성년자인데 취소권이 소멸해요. 안 되겠죠. 예, 안 되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취소 원인을 벗어야 되죠. 19세. 민법상 성년은 19세부터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그럼 추인도 가능하고 이때부터 3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자, 중요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자, 그 다음 뒤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때부터 10년. 둘 중에 빠른 거. 10년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3년이 중요합니다.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이거 객관식으로 또, 자,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소멸한다. 그럼 또 틀리겠죠. 이렇게 말해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동적 유효였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네 번째죠.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현재 무효. 유동적입니다. 현재 무효가 중요해요. 현재 무효. 예, 요게 또 확정적 유효 또는 확정적 무효로 변하는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종류는 요건 아까 유동적 유효에서 봤던 거하고 반대입니다. 아까는 뭐냐면 해제 조건부였고요. 기한, 시기가 아니고 종기였고 대비되는 겁니다. 요거는 유동적 유효였고 지금 유동적 무효잖아요. 정지 조건부는 뭐냐면 지금은 무효인데 저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가 되는 걸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시기, 예, 무효로 있다가 이제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분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도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는 불확실하냐 확실하냐 이겁니다. 조건은 불확실한 거, 기한은 분명한 거.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불확실하죠. 조건입니다. 내일은 무조건 오죠. 기한입니다. 예, 그것만 다루고 법률 효과를 내는 것 똑같습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 지난 시간에 했죠. 무권대리는 일단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언제 유효가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표현대리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추인 하는 경우. 이 추인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는 경우. 최고해서 추인할 수도 있고 스스로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최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인 거절로 보죠. 왜냐하면 현재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로 계속 가는 겁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 강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건 이 부분, 오늘 공부 핵심,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매매입니다. 요 두 개는 다음 시간에 배우면 되고요. 요건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제 지금 오늘 할 건 요겁니다. 유동적 무효의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뭐 시험에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개념부터 보시면 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정해요. 막 투기가 일어날 것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거래허가 지역으로 하면 이 안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러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매매 자체에 대해서 투기 방지, 계약자의 조화를 위해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이때 이 매매 계약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지금 결론 나왔죠. 유동적 무효. 현재는 뭡니까? 예, 매매 계약을 해도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유동적이다.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언제?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되는 거. 예, 허가. 반대로 허가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그냥 뒤에 나온 내용이 줄줄줄 나와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면. 일단 여기 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가는 행정법상 허가가 아니라 인가의 의미입니다. 인가. 그러니까 거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일정한 요건이 되면 거기에 효력을 인정해주는 인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를 해줄지 말줄지의 재량이 큰 걸 말하는 거고요. 인가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해주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건 뭐 행정법 영역이니까 이 정도만 그냥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민법에서는. 자, 효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가 전에 유동적 무효입니다. 현재 무효인데 유동적인 상태다.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는 일단은 매매계약은 무효니까 무효의 효력이 있어요. 불건적, 책임적 모든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행 청구 안 되고 소송도 못 하죠. 즉 뭐냐면 인가를 받기 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할 수 없고 매매대금 청구 이런 거 못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인가 전에는 그런 효력이 없죠. 무효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문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행 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다 없어요. 이행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행 청구하고 상관없는 계약금 해제, 계약금에서 배웠었죠. 565조에 의한 변심해서 계약금 상당 손실을 떠안고 계약에서 탈출하는 거 이건 가능해요. 이건 이행되기 전에 적용되니까 당연히 이행하고 관계없으니까 되고요. 의사표시하자, 이남이념, 무효 취소 이거는 이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행 전으로 돌리는 거니까 이런 건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 단순한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 내면 다 틀려요. 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무효더라도 계약금 해제나 의사표시 하자에 무효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행을 전제로 하는 이행 청구 또 이행 청구를 했는데 안 됐을 때 채무 불이행 이런 거 관련된 건 전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협력 의무라는 게 있어요. 협력 의무. 이건 뭐냐면 요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서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인가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인가 받는 요 행위
이게 협력 의무라고 합니다. 요거는 청구권이 있어요. 협력 의무. 그래서 이 청구권은 소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인가에 필요한 서류 달라 소송으로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 협력 의무를 안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됩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토지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매매대금 이 얘기고요. 이거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해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거는 소송으로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걸로 계약해제는 안 돼요. 계약해제는 이 계약상 법률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안 했다 해서 계약해제는 못하고요. 다만 협력 의무를 하라. 소송,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건 가능합니다. 자, 법률효과 정리해 봅시다.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해제되거나 허가 구해서 해제되거나 이때는 확정적 유효가 돼요. 당연하겠죠? 확정적 무효 처음부터 허가 받을 생각 없던 거 불허가 된 경우 이것도 아예 허가 받을 태도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유동적 무효까지 봤습니다. 자, 법률효과는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중간 형태로서 유동적 법률효과들이 있습니다. 유동적 법률효과들은 확정적 유효로 가는 길목, 확정적 무효로 가는 길목, 이것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각자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앞에 산발적으로 나왔던 법률 효과들하고 한 번에 연결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올려드린 특강이 있거든요. 심화학습. 그 심화학습에서 이 파트 테마 20하고 계약 해제 테마 8하고 연결해서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그 강의로 이어서 보시면 무효 취소와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부분을 연결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 매우 유익한 강의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